엔비디아로 2천만 원 벌었어요. 축하한다고요? 아니요. 세금 385만 원 내야 됩니다. 22%요? 근데 이걸 영원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진짜로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5월 31일까지 안 하면 이 혜택 점점 사라집니다. 오늘 이거 모르면 진짜 돈 날리는 거예요. 자, 일단 상황 정리부터 해볼게요. 요즘 해외 주식 하는 사람 진짜 많잖아요.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이런 거 한두 주라도 갖고 있는 분들 꽤 되실 거예요. 잘 사서 수익이 났다? 기분 좋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해외 주식은 팔아서 수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세율이 22%예요. 생각보다 세죠? 2천만 원 벌면 약 385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 달 월급이 그냥 증발하는 느낌이랄까? 근데 여기서 더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공제 한도가 250만 원밖에 안 돼요. 250만 원 넘는 수익분에 대해서 22%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만 수익이 나도 세금 폭탄을 맞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나온 게 하나 있어요. 이름이 좀 거창한데 국내 시장 복귀 계좌, 줄여서 RIA라고 불러요. 3월 23일부터 각 증권사에서 개설이 가능해졌어요. 한국투자증권이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키움증권 등 다른 증권사들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할게요. 해외 주식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최대 100%까지 안 내도 되게 해주는 계좌예요. 근데 공짜는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RIA 계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나씩 뜯어볼게요. 구조 자체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첫째, 증권사에서 RIA 계좌를 개설해요. 둘째, 기존에 갖고 있던 해외 주식을 이 RIA 계좌로 옮겨요. 입고한다고 표현하죠. 셋째, RIA 계좌 안에서 해외 주식을 매도해요. 넷째, 그 매도 대금으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ETF 포함이요. 아니면 예탁금에 투자해요. 다섯째, 1년 이상 장기 투자를 유지해요. 이 5단계를 거치면 해외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고 해요. 여기까지 들으면 그냥 옮기고 팔고 국내에 투자하면 되는 거구나 싶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언제 파느냐에 따라 혜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핵심이에요. 진짜 핵심. 결제일 기준으로 5월 31일까지 매도를 완료하면요.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에요. 세금이 0원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385만 원이라고 했죠? 그게 통째로 사라져요. 6월 1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팔면 80% 감면이에요. 385만 원에 80%니까 대략 308만 원 정도 깎아주고 77만 원 정도는 내야 되는 거예요.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0%예요. 절반만 깎아줘요. 약 192만 원은 아끼지만 나머지 192만 원은 그대로 내야 돼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똑같은 주식을 똑같은 수익으로 똑같이 파는 건데 5월에 팔면 0원이고 8월에 팔면 192만 원이에요. 시점 하나 차이로 수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생각 들죠? 그러면 지금 당장 다 팔아야 하는 거 아니야? 잠깐요. 중요한 조건이 더 있어요. 납입 한도가 있어요. 모든 증권사 계좌를 통틀어서 RIA에 입고할 수 있는 금액은 총 5천만 원이에요. 여러 증권사에 나눠서 해외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A 증권사에 엔비디아, B 증권사에 테슬라 이런 식으로요. 이 경우 전부 다 RIA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합산 5천만 원까지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뭘 옮겨야 유리할까요? 이건 좀 전략적으로 봐야 돼요. 팩트에 따르면 현재 양도 차익이 크면서도 앞으로 주가 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종목을 RIA로 입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있어요. 왜냐면 이미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일수록 양도세 부담이 크니까 그걸 감면받는 효과가 더 크겠죠. 반대로 아직 수익이 별로 안 나거나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보는 종목은 굳이 RIA로 안 옮기고 계속 들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양도 차익이 작으면 감면 효과도 작으니까요. 여기서 하나 더, 매도하고 끝이 아니에요. 1년 이상 국내에 투자해야 해요. 해외 주식 팔고 그 돈 빼서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국내 주식이든 국내 ETF든 예탁금이든 어쨌든 국내 투자를 1년 이상 유지해야 이 세제 혜택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나한테 의미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따져볼게요. 일단 해외 주식으로 수익이 난 사람한테는 꽤 큰 기회예요.
특히 엔비디아 같은 종목이요. 팩트에 따르면 국내 상장된 ETF 중에서 엔비디아 편입 비중이 가장 높은 ETF가 약 30% 수준이라고 해요. 그만큼 엔비디아에 투자한 사람이 많다는 뜻이고 수익 실현 시 세금 부담도 큰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솔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이 제도 누구한테 유리한 걸까요? 냉정하게 보면 이거 완전 공짜 선물은 아니에요. 해외 주식 팔고 국내에 1년 이상 투자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해외로 나간 투자 자금을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당근인 거예요. 서학개미들 돈을 국내 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정책적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국내 주식이 해외 주식만큼 수익을 줄 수 있어. 솔직히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재밌는 건 한국투자증권에서 RIA 관련 상품으로 2025년 7월과 2026년 1월에 각각 2.5%의 특별 배당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향후 ETF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경우 월 배당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물론 이런 특별 배당이 꼭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하지만 최소한 증권사들이 RIA 고객을 끌어오려고 나름의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실제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게요. 내가 엔비디아로 2천만 원 수익이 났어요. 원래대로면 약 38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해요. 근데 RIA 계좌를 만들어서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0원이에요. 385만 원을 그대로 내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대신 그 매도 대금으로 국내 주식이나 ETF를 사야 하고 1년은 유지해야 해요. 여기서 계산을 해봐야 돼요. 국내 투자로 1년 동안 벌 수 있는 수익이 얼만지, 그리고 해외 주식을 계속 들고 있었으면 벌 수 있었을 수익이 얼만지, 이 차이를 따져봐야 하는 거예요. 만약 해외 주식이 앞으로 1년간 크게 안 오를 것 같다? 그러면 RIA가 꽤 매력적이에요. 세금 아끼고 국내에서 그 돈 굴리면 되니까요. 반대로 해외 주식이 앞으로 더 크게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세금 385만 원을 아끼려고 더 큰 수익 기회를 포기하는 꼴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왜 이런 판단이 중요하냐면요. RIA로 해외 주식을 매도해버리면 그 종목에서 손을 떼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해외 주식을 사려면 RIA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에서 새로 사야 해요. 그리고 그때는 당연히 이 세제 혜택이 적용 안 되죠.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사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분들이 꽤 있어요. 첫 번째, 공제 한도 250만 원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250만 원이면 요즘 해외 주식 조금만 투자해도 금방 넘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수익이 나도 바로 과세 대상이 되는 구조라는 거죠. 두 번째, 22%라는 세율 자체가 과도하다는 시각도 있어요. 수익이 나면 22%를 떼가는데 손실이 나면 돌려주는 건 없어요. 이전 연도에 양도소득세를 냈는데 올해 손실이 크게 났다고 해서 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절세하려고 매년 수익 250만 원 근처에서 익절하고 다시 사는 이른바 손절 매도 후 재매수 전략이 있는데요. 이거 하려면 장기 투자가 아니라 계속 사고팔고를 반복해야 하잖아요. 장기 투자를 방해하는 구조라는 비판도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RIA는 일종의 절충 아닌 거예요. 해외 주식 양도세 구조 자체를 바꾸진 않았지만 국내 투자를 조건으로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거니까요. 다른 선진국도 이런 수준의 과세 제도가 있느냐라는 질문도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제가 검증된 팩트로 확인한 바가 없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다만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해외 주식 과세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다는 건 분명해 보여요. 그리고 하나 더 짚어볼 게 있어요. 매도 시기를 결제일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내가 5월 30일에 매도 주문을 넣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해외 주식은 결제까지 며칠 걸리잖아요. 미국 주식 기준으로 매매 체결 후 결제일까지 보통 영업일 기준 이틀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5월 31일 결제일 기준이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넉넉하게 여유를 두고 매도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정리할게요. RIA 계좌,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22%,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계좌예요. 3월 23일부터 개설 가능해졌고요. 핵심은 타이밍이에요.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100% 감면,
7월 31일까지면 80%, 연말까지면 50%. 같은 수익인데 언제 파느냐로 수백만 원이 갈려요. 조건은요. 매도 대금으로 국내 주식이나 ETF, 예탁금에 1년 이상 투자해야 해요. 그리고 모든 증권사 합산 5천만 원 한도예요. 그러면 지금 뭘 해야 하느냐? 첫 번째, 내 해외 주식 계좌를 열어봐요. 수익이 얼마나 나 있는지 확인하세요. 양도 차익이 250만 원 이상이면 이 제도가 의미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종목을 RIA로 옮길지 판단하세요. 아까 말했듯이 현재 양도 차익이 크고 앞으로 주가 상승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는 종목이 후보예요. 5천만 원 한도가 있으니까 다 옮길 수는 없어요. 세 번째, 5월 31일이라는 데드라인을 머릿속에 박아두세요. 결제일 기준이니까 실제 매도는 그보다 며칠 전에 해야 안전해요. 6월 넘어가는 순간 혜택이 80%로 떨어져요. 네 번째, 매도 후 국내에 1년 이상 투자할 계획을 미리 세워두세요. 무작정 팔고 나서 국내에서 뭘 사지?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할게요. 이건 모든 사람한테 정답인 제도는 아니에요. 해외 주식을 계속 들고 가고 싶은 사람, 국내 시장에 확신이 없는 사람한테는 세금 아끼려다 더 큰 기회비용을 치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세만 보고 달려들지 말고 내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이게 맞는 선택인지 한 번은 꼭 따져보세요. 다만 확실한 건요, 이 제도를 아예 모르고 넘어가는 건 진짜 손해예요. 알고 나서 안 하는 거랑 몰라서 못 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5월 31일, 이 날짜 기억하세요. 여러분 돈이에요.